식물을 사랑하시고 특히 한국 자생출란을 애호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국 자생출란 유해균, 즉 이제 살충과 살균을 또 이렇게 방제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선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살균제가 있지만 오티바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는 비카드를 선택해서 혼합해서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혼합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먼저 살균제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도밀이라든지 코리스, 바리문, 프로키온, 프리엔, 프린트, 톱신, MGO, 실바코, 벤레이트, 그리고 이제 살균제 가운데 주로 여름 신화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온도가 25도 이상 될 때는 아그리마이신이나 프라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이 마이신 계통을 중단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특히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일품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를 입기 때문입니다. 마이신 계통 서반처럼 무늬가 잎에 무늬가 나타나고요. 스프라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피 무늬 같은 것이 정상적인 품종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종의 무늬의 장애가 나타나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줘야 될 살균제가 있고 주지 말아야 될 살균제가 있으며 또 관주를 해야 될 살균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면 시비를 해야 될 살균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티바 살균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살충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살균제나 살충제를 줄 때는 저는 지금까지 관주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엽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엽 처리, 줄기경, 잎이엽, 고처, 다스릴리. 경엽 처리는 잎 끝에서부터 뿌리까지 전체적으로 그 액상이 묻어서 치료가 되거나 예방이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벌브 주변에 화장토에 분무기로 준다거나 그냥 흩뿌린다거나 하면은 그 약효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관주를 합니다. 오늘 선택한 오티바는 주로 이제 원예용 살균제인데 액상수화제입니다. 침투 이행성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환경에 안전하고 그리고 잎에는 약흔이 남지 않습니다. 주로 제가 400에서 500분 정도의 농장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이 화분에 제가 적당하게 그 관주를 해 보니까 필요한 물량, 즉 액상을 희석하여 줄 그 약물의 양이 주로 이제 60리터의 물이 소비가 되었고 그 60리터의 물에 그 대수에 따라 비율에 따라 이제 약을 희석해서 주게 되는데 저는 이제 조루를 옆에 왼쪽에 보시다시피 조루에 담아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관주를 합니다. 그래서 60리터의 옵티바가 2000대 1이기 때문에 30cc 정도 희석해서 주사기로 희석을 해서 이렇게 저어 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60리터의 물에 30cc의 약을 액상수화제를 2000대 1로 희석을 해서 주는데요. 주로 이제 지금 제가 선택한 오티바는 주로 이제 그 역병이나 갈색 전문이병, 그리고 탄저병, 흰가루병, 잎마름병, 녹균병, 그리고 전문이병, 검은별 무늬병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 오티바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21.7%가 아족시스트로빈이라고 해서 원재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선방, 즉 예방 조치를 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장애가 미리 오기 전에 처리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증상, 환경의 요인, 날씨와 기온의 차이, 지난 겨울에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약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바를 제가 종합적인 살균제인 옵티바를 오늘 이렇게 2000대 1로 희석을 해서 관주를 하게 됩니다. 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협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적으로 그 액상에 물이 다 묻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흘러내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도 그 균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토양으로부터 올라오는 습도가 높은 날 토양으로부터 분으로 올라붙어서 이제 뿌리 쪽으로 시작해 가지고 벌브와 잎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균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흘러내려도 주변의 토양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항상 살균이 됐든 살충이 됐든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장갑을 끼시고요,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살균과 살충을 희석을 해서 적당히 고르게 희석이 되도록 저어주고 잠시 기다렸다가 조루에 담아서 이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카드 살충제를 이제 희석을 하게 되는데, 살충제는 1000대 1입니다. 보통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뚜껑이 분홍색은 거의 살균제입니다. 아마 그 회사에서 제약회사에서 나올 때는 주로 이제 농가에서 쓰는 방제용 농약들이 보면은 분홍색은 살균제고요, 뚜껑이 파란 것은 살충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봐도 압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살충제 비카드를 1000대 1로 제가 약을 희석해서 주게 되는데, 역시 난분수가 400에서 500분이 될 경우에는 그 물을 60리터의 물,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화분수를 커버를 하려면 60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1000대 1이기 때문에 2000대 1의 절반인 60cc 정도를 60cc를 이 주사기로 빨아서 그 다음에 그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저어서 쓰게 되는데, 비카드의 살충제는 주로 어느 충에 효과가 있는가 하면 뿌리파리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신화가 올라오기 전에 피해를 보게 되는 총채. 총채는 그 화장토 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벌브 쪽에 기생을 했다가 신화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총채가 상당히 그 방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총채. 그 다음에 깍지는 잎에 붙어 가지고 흡착을 하기 때문에 여배품의 치명적인 관상미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깍지, 주로 보통 살균 살충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분갈이를 자주 하지 않고 1, 2년 정도 방치를 하거나 약을 잘 주지 않는 식물이나 난초에는 깍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린재, 진딧물 이런 것들도 이제 살충을 하게 되면 전부 소멸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선택한 건 비카드인데, 살충제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올스타라든지 메모드라든지 총채탄이라든지 후라단이라든지 스미치온,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자주 썼던 DDVP, 그 다음에 이제 코니도, 이런 이제 그 살충제들이 있습니다. 주로 살충제는 아주 냄새가 독하지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살충제, 특별히 이 비카드는 클로티아닌, 이 클로티아닌이 8%가 함유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비카드가 주로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비카드가 이제 약성이 좋고
출란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방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옵티바라든지 비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겨울이나 이제 이른 봄에는 마이신 계통을 미리 예방해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화가 올라오고 신화가 성장기에 주면 안 됩니다. 이건 피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하시되 적절하게 그 약의 효능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주거나 어떤 기본적인 상식 없이 주게 되면 식물인 특별히 난초에는 장애가 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해충을 잡고 균을 잡아서 효과를 보겠다 하더라도 모든 약은 식물에 장애를 주게 마련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장애가 생기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난초의 식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성을 가지고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호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경협 처리를 하는 겁니다. 경협 처리. 줄기와 잎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약성이 골고루 묻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선방이라는 즉 예방 조치를 미리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6월달, 7월달이 되면은 이제 작년에 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날씨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잎에 그 탄저와 같은 비슷한 모양의 불규칙적인 그런 그 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잎이 노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냉해가 입었을 경우에 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요. 동해는 일시에 죽어버리지만은 냉해는 죽지 않으면서도 잎이 상당히 그 흑점병처럼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그 잎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돼서 상당히 좀 어려운, 좀 예상이 안 좋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매네대를 봄에, 이른 봄에 이렇게 관수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네델이 냉해에 효과가 좀 있습니다. 많이 입었을 경우에는 분을 털어서 봉지에 담아 가지고 그 비율을 높여 가지고 담궈 놓는 것이, 하루 정도 담궈 놓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균 살충을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하시게 되면은 항상 그 난초의 그 성질과 품성에 따라서 약해 정도도 나타나긴 하지만 주로 이제 살균이나 살충을 했을 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살균 살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식물에 어떤 보이지 않는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파스에, 즉 물주기가 3일이라면 그 다음 파스 이틀이나 뭐 3일 정도 후에 그냥 물관수를 하지 마시고 메네델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료 성분이 있는 그런 그 하이포넥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율보다는 좀 한 50% 정도 낮게 해가지고 물에 희석을 해서 주는 것이 난초가 그 생기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항상 약을 살충이나 살균을 한 이후에는 메네델이나 하이퍼넥스를 약하게 타서 전체적으로 흩뿌려주거나 이렇게 관주를 해주게 되면 식물인 난초는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화 올림에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광합성에도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도 이제는 비료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빛을 가리면 안 되고요. 빛을 다 열어놓고 서서히 적응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잎이 건강해지고 윤기가 납니다. 우리는 잎만 봐도 뿌리를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시기적으로 살균을 하고 살충을 하고 비료도 주면서 봄 가을에 이제 분갈이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분갈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가을에는 완전 분갈이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분갈이는 주로 이제 약한 것들은 약식 분갈이를 하는 편이고요. 봄에는 완전 분갈이를 하게 되는데, 그 봄에 완전 분갈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눈점이 애가가 밑달린 벌브 밑에서 올라오게 되면 후에 후회를 하기 때문에 미리 제거를 하기 위해서 3월 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밑다른 자마를 제거해 주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오티바와 비카드를 혼합해서 살균 살충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신화가 점차적으로 그 표토 위로 올라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들이 올라오는 모습과 그 다음에 가을 신화가 제2차 성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커 올라오는 또 변화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올려보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난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동행튜브의 그 컨셉인 한국 자생출란의 그 재배에 관련하고 품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비록 대면은 하지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가 터득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함께 공유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 응원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 의기가 충전되고 또 열심히 또 영상을 또 촬영해서 올리게 됩니다.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자생출란을 재배하는 동안에는 여러가지 현상과 자생지 그리고 재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볼 수 있는 석곡 종류들을 또 이렇게 좋은 품종들을 구별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함께 꽃의 아름다움을 나누면서 힐링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도 늘 기쁨과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행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